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11월 셋째 주 뉴스 종합입니다. 글로벌 오토뉴스 컨텐츠 뉴스에 자세히 올라오는 내용을 그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중국의 BYD, 지리자동차, 장청자동차 외에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고효율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차가 여전히 대세이지만 전기차만으로는 당장의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정확히 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 이게 REEV라고도 하고 EREV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희소금속의 소재 가격이 급등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로 인해서 수익성 문제 생겼다는 것이고, 이 중국 시장도 역시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폐지를 해서 2022년 말에 폐지됐죠. 그 전에 비해서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이건 중국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 증가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390만 대 양가 넘는데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13% 증가했지만 583만 대로 여전히 배터리 전기차가 더 판매 대수는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 신차 판매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15.8%,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 대수 면에서 그 배터리 전기차 뒤지지만 증가세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에 지금 과도기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챕터 11이라고 그러죠. 이게 작년 1월 달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했었죠. 그리고 이 노스볼트도 지난달에 노스볼트 자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그 본사에 있는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에 따른 파산 보호법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GM이 2009년에 신청했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구책을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은 중국산 배터리 공세가 가장 크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들고 나온 중국산 배터리가 압박을 주고 있고, 또 일부 유럽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 않으면서 배터리 주문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노스버스 자체의 수율 문제, 생산성 문제, 그러니까 공장의 양산 시스템이 제대로 덜 갖춰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화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 거의 공동 정권식으로 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두 사람 다 그동안에 엄청난 이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일기 정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의 팀을 떠났고 미국에서 뭐 자서전을 내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죠. 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리스크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인데 그 밑에 일하던 책임자들이 모두 다 떠나면서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그러니까 에이다스 관련 이 승인이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주정부에서도 각 주마다 다르고 아직은 확실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뭐 7% 올라서 700억 달러 가치에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서 10년 정도 뒤져야되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나갈 것은 여기서 자율주행 한마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아니라 에이다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다스 레벨 2, 3, 4
레벨 5는 사실은 지금은 당연히 어쨌든 불가능한 것이고요. 레벨 2, 3, 4가 더 많이 채용되고 그래서 로보택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정도, 그러니까 레벨 3 정도가 이 상용화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그런 승인 절차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그로 인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부작용,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BYD가 창업 30주년을 맞아서 누계 생산 대수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BYD 판매량이 325만 대라고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를 했는데 이 BYD는 95년에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97년에 자동차라고 이제 배터리 회사였죠. 스마트폰용 배터리 회사였었는데 자동차 산업 시작한 지는 사실은 이제 30년이 아니죠. 네, 회사 자체로 3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 BYD의 성장세에서 많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단지 판매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 판매를 하지 않고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만 판매한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그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할 게 전기차 캐즘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장이 큰 곳에서 모든 흐름을 주도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했고 지금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뒤처질 경우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도태돼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BYD는 올해 어쩌면 작년에 302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400만 대를 넘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달 남았는데 400만 대라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연말에 밀어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하오모하고 AI 기반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는 이미 그 중국의 테크앤드 R&D 센터를 상하이에 다시 설립하면서 중국 시장용 중국에서 개발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죠. 그때 이미 중국의 스마트 콕핏 제공업체 썬더소프트, 그 자율주행 기술회사 GNG 로보틱스하고 협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오모하고 제휴를 해서 AI 기반 전기차를 개발한다. 그래서 내년에 이 AI 기반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스마트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초적으로 이제 ADAS 레벨 2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내년에 AI 기반 전기차를 중국에서 첫 번째 출시하고 내후년까지 2026년까지 중국에서 모두 5개의 전기차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가 지금 흐름대로라면은 중국 시장의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을 무시하고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고는 결국 수익성을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전기차가 됐든 무슨 제품이 됐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성과를 보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이 주목을 끌고 있지만은 뭐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과잉 생산을 내서 또는 업체 난립으로 내서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제규어가 전혀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2일, 다음 달 12월 2일 미국에서 열리는 그 마이애미 아트위크라는 데서 새로운 디자인 비전 콘셉트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제규어 그 레터링 글자로 된 이 로고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섞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교의 창립자 윌리엄 라이스 경이 말했던 그 아무것도 복사하지 않는다. 카피 나싱이라고 하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활기찬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 형상화라든가 이런 슬로건,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제규어는 제규어 랜드로버 산하에서 기존의 회사 이름을 작년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JLR로 영어로 그냥 바꿨죠. 그 상황에서 그 아래에서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뭐 이런 식으로 이 뭐 브랜드를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제교에서 이 브랜드 로고를 바꾸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전기차 전략을 빨리 추진한다고 선언을 했었으나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졌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행사에서 마이애미 아트위크에서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디가 중국 맞춤형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주 오토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전기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차도 하겠다는 게 중국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모든 시장에서 전기차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모두 26개로 된 라인업을 중국 시장에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중국이 좀 유명한 게 맵리스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좀 유행하죠. 노아,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할 수 있는 지도라면,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오토파일럿이 실행 가능하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지도가 없다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디지털 지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스마트 주행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제품에서 약 20개 모델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 하고 발표했는데 이 미국에서 그 테슬라 트럼프 정권이 다시 이제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다시 지금 약 30% 정도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반인 사람들은 결국은 또 전기차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많은 전문가들은 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어쨌든 당장의 수익성 때문에 내연기관을 동원하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